매일경제 6면입니다. 지금 윤석열 예비 후보를 둘러싼 지금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예비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때 중요한 이 고발장이라는 것을 당시 야당에게 제1야당에게 넘겨서 고발을 시켰다. 즉 사주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돼서 정치권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 기사입니다. 여당은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총공세로 몰아붙이고 있고 윤석열 예비 후보는 또 정치 공작이냐 증거 있으면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고발 사주 의혹 진실 공방이다. 여당은 법사위에 윤석열 예비 후보를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해야 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피의자 신문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검찰 보복 인사를 흉용할 때다. 여권 수사를 안 하는데 무슨 고발이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고 야당 즉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애초에 인터넷 탐사 매체의 보도로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됐는데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총선이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로 출마했던 김웅 의원,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이분에게 고발장을 전달해서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권 유력 정치인들 3명과 언론사 기자들 7명 등에서 모두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토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웅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고 미래통합당 후보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 또 하필 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검사, 총장의 오른팔 그리고 복심 이렇게 불리던 그런 어떤 직책을 갖고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자, 물론 지금 이 매체 보도로 정치권은 지금 벌집을 들쑤시 놓은 것처럼 파문이 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파괴력이 큰 사안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뉴스버스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건 검찰이 수사권을 이용해서 공작을 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해서 이게 보복 수사를 한 거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작을 했다. 그리고 보복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 쪽에서.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김웅 의원의 대응을 보면 지금 뉴스버스 측에서는 2차, 3차 보도를 계속 하겠다는 거고 김웅 의원에게 관련 취재를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 처음에 준성이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고 내가 썼다. 그러니까 이건 딱 떨어진다 이렇게 뉴스버스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2명이 지금 한 명은 어제 연차 휴가 냈고 그러고 한 명은 통화가 당 관계자하고도 통화가 안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김웅 의원이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준성이하고 얘기했다니까 준성이라고 한 거 봐서는 손준성 정책관과 친하다는 거죠. 네. 연수원 동기니까. 연수원 동기, 네네. 그랬다가 말을 바꿔요. 공익제보였고 많은 제보가 들어왔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총선이 끝난 4월 20일 전후해서 시민단체가 관련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8월에 거의 동일한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발장에 들어있는 최강욱 의원의 생년월일이 틀렸는데
미래통합당 고발장에 틀린 생년월일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후속 취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 여부는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뉴스버스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내건 사실만으로도 김웅 의원은 충분히 이에 대해서 소명할 지금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빨리 자맹을 멈추고 나와서 이거 사실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여야 다 마찬가지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 중요한데요. 제가 마이크를 대고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들이 있으세요. 팩트가 틀린 것도 있고. 이게 네. 과거에 검사일 때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후보가 돼서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건 다 기록이 되는 걸 네.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명 과정에서 모두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뉴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조금은 시점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 4월 3일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뉴스버스가 보도한 그 시점은 총선 거의 직전이었습니다. 2020년 4월 3일. 당시 이 상황을 떠올려 보면 여당 측 인사들한테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상당히 매서운 공세를 당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분석관에게 이걸 물론 뉴스버스 주장입니다. 넘겼고, 그리고 이 고발장이 당시의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그쪽으로 넘겨져서 고발을 하게 됐다. 이 여당 인사들을 고발을 하게 됐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거를 고발을 사주했다는 거니까. 지금 뉴스버스 주장대로라면 지금 보세요.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이 인물들 보세요.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최고위원 등 11명.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돼 있고, 피해자는 누구로 지목이 돼 있냐? 윤석열 총장 당시의 총장 본인도 있고,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도 이 피해자로 지목이 돼 있고, 당시 김웅, 저 오른쪽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당시 김웅 검사 출신인 거 여러분 언론 접하셨으니까 아실 거고,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송파갑의 후보였습니다. 넘겨졌었다. 두 사람 사이는요, 나이 차이는 한 4살 차이 납니다. 손준성과 김웅은. 그런데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친분은 있어요, 두 사람이. 굳이 말하면 손준성 이 분석관은, 정책관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그리고 김웅 지금 의원은 사실 형사부 쪽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특수통 출신인 윤석열 총장과는 그렇게 업무 인연은 없지만 어쨌든 나중에라도 진천에 연수원 방문했을 때 배웅하던 모습도 언론에 좀 포착됐죠. 그래서 조금 각별했다. 이렇게는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손준성과 김웅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입니다. 나이 차는 있지만. 일단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게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사를 하나 볼게요.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사면입니다. 김건희 관여 안 해. 이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재돼 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내용을 잘 아는 검사 아니고서는 이 고발장을 쓸 수가 없다. 즉 그래서 고발장에 개입한 거 아니냐 검사가. 그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 합니다. 내용을 읽어봐야겠죠. 한번 볼게요. 김건희 씨 피해를 고발장에 기재하면서
김건희 씨가 피해를 봤다는 건 뭐예요? 김건희 씨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이 부분라고 적힌 부분이 윤 전 총장 측 개입 의심을 키우는 대목으로 꼽힌다. 왜? 사건 내용을 잘 아는 검사나 당사자인 김 씨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했을 때 적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뭐 검사 출신이기도 하신 정미경 의원님께 여쭤보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한 전후 관계 좀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부분 뭔가 좀 잘 알아야지 이런 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딱 보면서요. 좀 어이가 없어요. 아, 왜요? 왜냐하면 제가 검사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 사건 당시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었다니까요. 그렇죠, 네. 지도부였어요. 아니 제가 모르는 게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분석을 제가 어제 다 해봤어요. 아니 세상에 그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생태탕 페라가모 잊지 않으셨죠? 네. 그 생태탕하고 페라가모의 전모가 지금 밝혀졌나요? 어떻게 지금 수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번 대선 때는 어떤 생태탕이 올라올까, 어떤 페라가모가 또 나올까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썩은 생태탕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이게 그 당시 수사, 그러니까 선거 전이란 말이에요. 4월 달 선거 전. 그럼 선거 전이면요. 온 동네가 다 선거라고 정신이 없을 때예요. 그다음에 김웅 의원은요. 그 당시 지도부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냥 공천 준 사람이었지 지도부, 황교안 지도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모르는 김웅 의원한테 손준성 검사가 뭐 고발하라고 고발장을 여기다 주고 우리 지도부한테 전달하라고 했다? 저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신뢰관계가 있어야지 또 끈적끈적한 관계가 있어야지 뭐 이런 거를 부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대검 정보를 한다는 저 검사가 얼마나 허접하면 저런 거를 하겠어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검사들은 저런 고발장을 안 씁니다. 우리가 고발장을 예를 들어서 누구 부탁을 받고 고발장을 쓸 때요. 고발장을 저런 식으로 안 쓰거든요. 저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모르고 쓰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그 김건희 관여안에 기재했다? 이거는 검사들은 저렇게 쓰질 않아요. 고발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단정적으로 관여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저거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쓰는 양식이에요. 사실은. 표현이나 어떤 방법 같은 게요. 그래서 전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지금 김웅하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법률지원단장은요. 정점식 의원이 아니었고요. 최교일 의원이었어요. 일단 팩트도 틀리다. 네. 근데 최교일 의원은요. 그때 당시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요. 거의 활동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법률지원단이 거의 형해화됐고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팩트 자체가 또 틀리잖아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황교안 대표가 그거를 법률지원단이든 뭐 어떤 기구든 이거를 고발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상식적인 어떤 이런 로드맵이거든요. 체계. 예. 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끈끈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김웅 의원이나. 당시에는 김웅 의원이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는 전혀 얘기잖아요. 아니었죠. 예, 그다음에 보세요. 김웅 의원 말 중에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뭘까요? 공익 제보를 당시 공익 제보를 사무실에서 많이 받았다? 아니 저 2008년도에 검사 그만두고 이제 처음 총선 나왔을 때 정치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바로 나오자마자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선거를 뛴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지역구에 뭐 중앙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선거 뛰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제보를 합니까? 공익 제보를. 당선이 되고 난 국회의원한테 공익 제보는 네. 할 수 있지만 지금 선거 뛰고 있는 후보한테 뭐 제보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도부에 전달해라? 이거는 이런 코믹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사건을 만들어낸 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세계 금메달감인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도 창피해서 이런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을 더 네. 이상 우롱하지 말아달라. 저는 아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네. 너무 지금 신경질이 많이 나 있는데 이런 사건으로 국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발언 예상은 했습니다만 발언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듣고 갈게요. 김건희가 관여 안 했다. 이제 이 취재 내용도 이 탐사보도 매체를 운영하는 사실은 뭐 이 언론계에서는 좀 유명합니다. 탐사보도로요. 그런데 그분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 좀 마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발장에 적시된 그 피해 사실로 적시된 내용을 보면 뉴스타파가 그 당시 이제 그에 앞서서 한두 달 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보도를 좀 했죠. 이어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발장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의혹 보도가 이어졌는데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에게 당연히 물어봤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수사된 내용을 받았거나 그런데 이게 총장 지시 없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총장의 부인인데. 네, 그렇죠. 한국일보 사면에 또 하나의 기사가 있어요. 그거 하나 보고 우리 유용하 교수님이 어쨌든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딱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볼게요. 한국일보 사면에는 바로 그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기사입니다. 손준성, 여기서 윤은 윤석열 예비 후보겠죠. 누가 봐도. 윤석열이 가장 신뢰한 진짜 오른팔이다. 오른팔도 아니고 그냥 오른팔도 아니고 진짜 오른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일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 출신 야당 의원이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은 커지고 있고 보세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는 자타공인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손 검사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맡았던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은 전국 검찰청에서 수집한 범죄 정보와 각종 동향을 취합 분석해서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이른바 직보라고 하죠. 총장이 가장 신뢰하는 인사가 배치된다. 손 검사는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해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한 당사자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쭉 갑니다. 김웅 의원의 경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검찰을 떠나 야당 정치인으로 변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윤 전 총장과 공통분모가 있다. 김 의원은 2018년 7월 대검 미래기획, 그다음에 형사정책단장, 현 형사정책 담당관인데요. 그걸 맡으면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무 조정안의 대립각을 세우다 눈밖에 났고 2019년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밀려났고 2020년 1월 정부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니까 바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정부의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는 글을 남기고 검찰을 떠난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입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데 유용하 교수님 앞서 우리 최민희 의원님 잠시 얘기했지만 손준성 담당관은 지금 연차 개인 사유를 이유로 휴가 갔어요. 김웅 의원은 기자들이 전화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당 관계자가 전화도 안 받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잠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 잠적까지라고 표현하기 좀 과한 것 같고 저희가요. 일단은 연락이 좀 두절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핵심 인물이고 두 사람 다 검사. 손 검사는 손준성은 현직 검사고 김웅 의원은 전직 검사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핵심 인물이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공작이다 그러는데
그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공수처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물에서 밝혀지겠지만 현재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정치 공작이라 그러면은 이 핵심 두 사람이 정치 공작이 민주당 측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이나 여권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왜 검사 두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이 여권이라든가 민주당에 깊이 뭔가 커넥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가정하면. 근데 이제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논란이 많으니까 저는 중요한 포인트 한두 그럴까요?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검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고발장, 이제 재판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반인 신청하면 로그인 다 익명으로 나옵니다. 관계자들이. 근데 이거는 다 실명으로 나왔잖아요. 이건 검찰 내부에서 출력할 가능성이 출력했다라고 보는 게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 판결문까지 한 180페이지가 첨부됐다는 거 아닙니까? 고발장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일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공통분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란 있었다는 게 그건 뭐 추장관이 했을 때, 추장관이 이제 장관 됐을 때 나온 사실들이고, 윤석열 사단들을 그 인사에서 다 배제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준성이라는 인물은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오른팔이고 그 직책도 그랬고. 그럼 김웅 의원도 사실상 거기 포함된 거 아니라는 것이, 포함된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일보의 기사의 전 넓은 의미가 있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공통분모라는 얘기 쭉 나오는 게 결국 사단 핵심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관계로서 뭐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저는 기사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피해자의 윤석열, 김건희, 또 한동훈 있고, 아까 또 이제 김건희라는 사람이 모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 안 했다라는 게 또 나와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4월이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몰렸다란 말이에요. MBC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몰릴 때기 때문에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윤 총장이 뭐 지시를 했거나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검찰 내부에서 손준성이라는 인물과 김웅이라는 인물이 같이 협력적, 특히 이제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발행인이 뉴스버스에 얘기했을 때 썼다. 둘이서 썼다라는 식의 작성했다는 얘기를 김웅 의원이 했다는 거 봤을 때는 뭔가 그 내부에서 네. 이루어졌던 작품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것이 결국은 뉴스버스의 이진동이라는 기자가 탐사 보도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에 또 TV조선에 있었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취재망에 걸려서 네. 이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저는 추정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럴까요? 네네. 정치 공작이라 그러면은 네. 정치 공작에 대한 근거라든가 증인이라든가 증거를 내놔야만 그것이 이 납득이 되는 것이, 이쪽은 확실한 증거들이 지금 있잖아요. 근거들이,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인물도 있고. 그러나 정치 공작은 그럼 누굽니까? 인물도 없고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물타기를 통해서 일단은 모면하려고 하는, 이게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이 사건을 국민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보도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정치적 계산 속에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은 정치 공작이라고 나왔어요.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이 질문 드려볼게요. 문인철 평론가님한테는.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언론들은 이 궁금증을 갖겠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파급력이 큰 걸 어떻게 취재했어요?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미래통합당,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된 그 내부 제보자, 즉 내부 정보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진동 발행인의 말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국민의힘 당으로부터 뭔가 이 굵직한 제보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근데 탐사 보도를 할 때 취약점은 뭐냐면요. 그 취재원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조금 명쾌하지 않는데 뭐 그렇다더라. 그 설만 가지고도 막 파고 들어가지고 정말 그 진실을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짜인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그 기사를 보면 국회 보좌진을 인용할 때 국회에는 4급 보좌관부터 9급 비서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에는 9급 비서가 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하면은 다 보좌관으로 챙겨버려요. 그래서 비서가 무슨 보좌관인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
아주 취재원이 약한데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과연 그 취재원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시간이 지나가면 알겠죠. 그리고요, 이것은 네. 그 법무부나 검찰에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그 정말 이 고발을 사주를 했다면은 그게 사실이면 드러나겠지만 네. 사실이 아니면 또 얼렁뚱땅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오전과 오후에 인터뷰를 격하게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정치의 맛을 이제 제대로 맛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고 하나더라도 그렇게 격하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모두 다 날 비난했던 사람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러날 사람은 없어요. 경쟁자이거나 또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리만 나오면은 뭐 당신 책임져라 뭐라 하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응을 조금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 내가 청와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근데 나는 정치권도 있지 않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청와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쳐야 될까? 예전에 분석으로 봤더니 2사람만 거치면 청와대 근무원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같은 검사에서 검사 출신인 이 송 검사와 김웅 의원 지금 관계를 뭐 동기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검사 그 한정된 그 인원 속에서 연관관계, 친근관계를 보려면은 수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과연 또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평가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런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당사자인 윤석열 예비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사주 이렇게 봐서 무슨 회사 사주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그러고 있으면은 뭐 대라 이 말이에요. 그 괜히 뭐 무슨 작년에 그 채널A 사건 보십시오. 무슨 뭐 검은 유착으로 해가지고 저 총선 앞두고 나서 그렇게 정치 뭐 검은 유착이라고 해서 매체 동원해서 하더니 지금 1년 넘게 재판해 갖고 드러난 게 뭡니까? 그게 결국은 선거를 위한 오히려 건언의 정치 공작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뭘 하자는 것인지 저도 뭐 이런 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 적도 없지만 제가 뭐 총장이나 서울검사장이라는 기관장을 하면서 누구에게 누구를 고발하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지만 상황 자체도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고발하면 뭐합니까?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참 뭐 어이가 없는 얘기고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저의 무관함이 밝혀지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저의 책임을 운운하고 이 공작으로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좀 국민들 보는 앞에서 물러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약간의 데자뷰도 있네요. 윤희숙 의원도 비슷해요. 소통관에서 할 때 자신의 무혐의가 밝혀지면 혐의가 없음 밝혀지면 공격했던 사람들 다 떠나라 뭐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상식을 얘기해서 국민 상식 있는 국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라 믿는다. 그렇다면 상식 있는 국민들이 판단하려면 뭔가 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겨레 6면입니다. 이준석 당무감사를 실시하겠다. 일단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사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를 통한 현안지를 통해서 뭔가 캐보겠다는 건데 일단 당무감사 실시한다고 정미경 의원님 뭔가 밝혀질 수 있어요? 속 시원하게 어떻습니까? 속 시원하게 밝혀질 수 없죠. 왜냐하면 당무감사를 해도요. 내용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전혀 이 중앙당 차원에서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희가 되게 불편해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표는
그 당시에 감정적으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마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까 저는 좀 이해가 돼요, 화가 난 게. 이 부분은 윤희숙 의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건을요, 계속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 크게 만들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결론이 안 날 사건이니까. 문제만 막 부풀리면서 계속 크게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한테 계속 치명적인 어떤 상처만 입히게 하려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상식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또 뭐냐면 왜 때리면 커진다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가 계속 때리니까 커졌잖아요.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사위 연다 그러고 또 막 난리를 국회가 치르잖아요. 저는 정말 이럴 때 좀 속상한 게 뭐냐면요. 왜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LH 사건 터졌을 때 방송도 했었잖아요. 그거 국정조사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정조사 안 했어요. LH 사건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그 국방부에서 지난번에요. 여중사 성폭행 자살 사건 있었죠. 2번이나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거 상식 이하의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법사위 연대요. 지금 아까 우리 유 교수님 얘기하셨는데요. 증거 대라고요? 생태탕은 증거 나왔습니까? 안 나와요. 계속 선거 때까지 이것도 끌고 갈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네. 제발 이렇게 국민들의 그거를 너무 국민들을 바보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무감사한다고 하니까 관련 얘기 하나 듣고 이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해당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당무감사 정도를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문건을 이첩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도 불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당에서 당무감사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당은요, 이런 입장입니다. 조선일보 오면입니다. 여당은 국기문란행위다. 그리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기 보겠습니다. 윤석열, 사실이 아니면 다 물러나라. 송영길 대표 얘기도 마저 듣고 갈게요. 송영길 대표 어떤 입장일까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뭐 거의 최악의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지금 후보는 당내 토론도 회피하고 검증도 안 받고 있고 언론에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있고 해명에 뭘 하면은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야말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전형적인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성실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해명 안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여당의 분위기는 최민희 의원님, 그 의혹이 거의 사실에 가깝다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저는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 공작으로 돌리려고 해도 그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관계자들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네, 원래는 한국일보지만 네, 한국일보에서 TV조선으로 그렇죠, 갔기 네. 때문에 조선일보 쪽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일단 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김웅 의원입니다. 이분이 국민의힘 의원이세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손준성 정책관입니다. 이분도 윤석열 후보 최측근이에요. 아니 어떤 드라마를 쓰는데 드라마 주인공이 다 보수 쪽이고 국민의힘 쪽인데 그게 민주당이 그쪽의 정치 공작 시도만 해도 시도하는 중에 폭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은 저렇게 몰아도 저는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웅 의원이 말을 자꾸 바꾸는데 나와서 정확히 밝혀야 돼요. 오히려 국민의힘도 이 위기를 탈출하려면 김웅 의원한테 사실을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보고 네.
이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다 기록된다. 근데 우선 그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얼굴 시뻘개져서 국민 앞에서 화낼 처집니까 지금? 어쨌든 때로는 전체 1위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선 부동의 1위가 이런 논란에 휩싸였으면 마이크 앞에선 겸손해야죠. 윤희숙 의원도 본인이 잘못해놓고 거짓 해명해놓고 화를 내고 상대방 물러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거 정말 곤란하고요. 네. 저런 식이라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께서 이게 문재인 정권표 공작 정치라고 규정하셨더군요. 그게 문재인 정권표 공작 정치가 아님이 밝혀지면 그분들도 물러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함부로 거취를 저렇게 유력 대권 후보가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법사위를 여는 것이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죠. 이런저런 사안이 터졌을 때, 즉 LH 사태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국토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추행 사건 군대에서 터졌을 때 국방이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여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하고 있는 거고 이후에 이게 국정조사로 갈지 뭐로 갈지는 이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진동 뉴스버스가 추가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추가 취재 중에 지난 윤석열 전 총장 징계위 때 나온 얘기를 취재했더라고요. 그때 그런 요지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특별하게 김건희, 최은순 씨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이게 검찰 조직을 사유화한 게 아니면 뭐냐. 이런 요지의 주장을 이진동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텔레그램 조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텔레그램인지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텔레그램은 전달을 하면 전달자가 나오는데 전달자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누군가 이름을 도용했거나 그리고 전화번호를 도용했다면 이건 또 엄청난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소도 하고. 그래서 이 사안은 팩트체크가 기본으로 보이고 지금으로서 저는 네.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조선일 네. TV조선 출신 이진동 기자의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거나 그래서 보복 수사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 공작을 했다 쪽에 팩트를 보면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근데 확정되지는 않은 거죠. 네.